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간암 관련 연구자 임상 1상에서 33%의 완전 간의 확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 넘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HLB 관련주들은 좀 하락세 흐름이 나왔다가 오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한 39,000원대 이 부분이 유지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뭐 4만원대 위에서 일단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12시 넘어서 나왔던 이런 기사입니다.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급성 간암 환자 30% 이상의 완전 간해가 관찰됐다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보면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이제 레버테라피틱스나 항서제약이 단독이든 병용이든 인디케이션 확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중국명 아파티님, 리보세라님, 간암 1상인데요. 요게 연구자 임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서가 있죠. 후원을 하는 어디서 이제 후원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연구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의뢰라든지 이런 게 없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이제 검증하지 못한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임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연구자 임상이 중국 북경대학병원에서 이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 소식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국제암학술지인 BMC 캔서에 7월 15일 날 공개되었어요. 이 BMC 이제 캔서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뭐 설립되어 있는 이 파마메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관련되는 뭐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용량으로 강도를 조절해서 단독이 아니라 이 방사선 치료법이 있습니다. 세기조절법 방사선 치료인데요. 이게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절제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수술이 힘든 환자에게 이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하죠. 그 여기에서 33.3% 환자에서 완전간에 CR이 나왔다는 거죠. Complete Response. 그러니까 관찰하게 되면 종양을 관찰할 수 없는 수준이고 D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에다가 PR 30%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D 안전적인 병도 요 세 가지를 합한 것이 질병 통제율이 있는데 100%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한 어떤 데이터죠. 근데 이제 일상이니까 연구자 임상이니까 이 진행하는 환자 수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습니다만 일상인데 초기지만 데이터는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용을 했을 때 250mg 저용량으로 33.3%의 완전 간해가 일단 나왔고요. ORR 관련되는 부분은 66.7%, 그리고 PFS 중앙값 같은 경우는 17개월 정도를 보였죠. 그리고 간암은 이 부작용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레이드 1, 2등급의 어떤 낮은 등급의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서 안전성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은 뭐 간암뿐만 아니라 위암 말기 치료제 형태이어서 이제 2020년도에 중국에서는 간암 2차 치료제로도 승인받아서 중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리보세라님은. 그래서 간암 2차 단독으로 했을 때도 400명 환자에서 이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란셋에도 이제 게재가 되었던 바가 있고요. 지금 이제 9월 달에 HLB 입장에서는 엘레바 테라피투스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의 병용 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글로벌 3상 관련해서 1차 치료제로 풀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 NDA 신청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지난달부터 해서 이번 달까지 이제 흐름이 조금 나왔다가 최근에 오히려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라가면서 좀 선제적으로 올라왔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면서 개별주 이제 낙폭가대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간암 1차 표준 치료제는 기존에 이제 2005년도인가에 FDA에서 승인받았던 바이엘의
그 소라페님, 그리고 이제 에자이의 그 렘미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승인 받았던 로슈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이제 병용으로 표준 치료제를 실제 의료진에서 가장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연간 3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으로 보면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넬리주마ब 하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수준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하면 상당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유인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은 어떤 형태고요. 이 소라페님도 이제 경구용 항암제인데 리보세라님도 경구용이고 이제 캄넬리주맘은 주사제로 진행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그 초까지 최소 2건 이상의 어떤 NDA 신청을 진행하는데 뭐 간암뿐만 아니라 기존의 임상이 끝난 위암, 그 다음에 선양 남성암, 그리고 미국의 자회사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8월달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간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오늘 그 내용들에서 간암에 관련돼서 박셀바이오도 올라가고 리보세라님이 동반적으로 HLB 주가의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간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암의 원인으로 보여지는 게 보통 이제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 감염 이거하고 이제 간 이 경화 관련되는 간 변병 요쪽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간암 발생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암은 일반적으로 이제 간 경화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굉장히 조금 낮지요. 그래서 치료 효과 자체가 일반적인 암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 쪽에는 혈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수술할 때 혈관 출혈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어떤 외과 수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도 굉장히 더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절제가 힘든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경동맥 학색전술이라든지 알코올을 뭐 주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이제 항암제 처방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암제 처방을 해도 굉장히 이제 뭐 바이엘의 이제 넥사바, 소라페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응률이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OS 값이 한 2개월 정도 연장시켜주는 정도였는데 그 뒤에 나왔던 이제 에자이의 이제 렘미바 같은 경우가 이 ORR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 40%가 나오고 질병 통제율 자체도 좀 높게 나오면서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병용의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티생클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결과들도 여기에 좀 준하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상당히 뭐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BMC 이제 캔서에 보면 여기 이제 7월 15일 날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학회지에 나왔던 부분들을 해보면 동일한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2018년도에 중국의 이제 그 임상 등록 사이트에 이제 돼 있습니다. 연구자 임상 관련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환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임상에 들어가는 이제 투여군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게 이제 중국의 임상 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관련해서 강도 조절 방사선 요법과 아파테닌 병용 요법 관련 연구자 임상이다. 2018년도 9월 달에 올라왔던 부분들이고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 중국 쪽에 베이징 암병원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주로 후원이고 2차 후원도 베이징 암병원 요렇게 좀 되어 있죠. 연구자 관련되는 일상이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식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같이 이제 아파티닙의 리보세라님의 그러니까 최대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해서 이제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표본 자체가 12명입니다. 12명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완전간에도 나왔고
DCR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100 정도 나왔으니까 100% 나왔으니까 상당히 표본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면 HLB 생명과학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에임 관련되는 부분을 흡수합병한다는 뭐 부분이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제 FA라든지 노터스 인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무적인 효과를 봤듯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에임도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매출액 자체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흡수합병이 된 다음에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도 보면 효과를 볼 수 있고, 주 이제 매출처 자체가 뭐 SD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센스라든지 바이오노드 셀트리온 요런 쪽과 협업해서 이제 체외 의료 진단 기기를 생산해 왔던 뭐 어떤 부분들이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들을 HLB 생명과학에서도 뭐 볼 수 있다,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제 밑단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던 모습이죠. 차트를 통해서 이제 내일까지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요. 에, 장중에는 이제 이게 이 흐름이 박셀바이오가 이제 올라가면서 반대 흐름으로 이때 이제 급등을 이쪽에서 하면서 오히려 HLB는 많이 빠졌다가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그 관련된 재료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장중에 4만 1,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한 4600원, 그리고 시간에는 한 4만 400원 정도 끝났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비해서 오늘은 한 8.88% 거래량이 늘면서 좀 빠졌던 것들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이제 공시가 저 재료가 또 12시 넘어서 나오면서 밑꼬리가 일단 나왔다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장중에도 이제 프로그램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집계를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이제 개인들이 오히려 한 3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재료 모멘텀이 있고, 8월 달에도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폐암학회에서 이제 발표 소식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8월달, 9월달, 11월달까지 계속 일단 있는 게 HLB 흐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5일 정도 조정을 끝내고 이번 주에 이제 양봉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오히려 조금 빠졌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제가 아까 장중에는 한 39,000원대 위에서 일단 놀아야 되고, 음봉이 나왔을 때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에 이 음봉의 시가를 넘겨버리는 흐름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로 보면 42,750원이죠. 이 부분들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래량을 더 많이 내면서 제껴버려서 이제 45,000원대, 42,000원대 이 흐름들을 유지시켜 주고 있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차트 흐름에서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수급과 장중에는 이제 체크하실 때는 일별 주가의 이제 키움증권 보시게 되면 항상 장중에 이제 물량이 나올 때는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과 동반해 가지고 일단 여기 물량들이 좀 잡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지없이 장중에 밀릴 때 나오니까 이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파라볼릭자가 이제 위로 캔들 위로 가면서 그동안 한 3주 정도 상승 흐름을 이제 3만원 부근에서 45,000원이면 거의 한 50% 가까이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름 차익과 더불어서 좀 나오면서 좀 물량이 좀 소진이 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게 다시 잡으면 아직 뭐 끝나는 어떤 흐름은 아니고요. 재료 어떤 반영도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한 9월 전에는 5월 달에 어떤 고점 부근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